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도 감성적이고 좀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정말로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보면 어떨 땐 제가 신경질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다른 사람이 아플 때 그렇게 공감하지 못한 저를 보면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구나. 왜 그럴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면서 좀 더 내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기보다는 쌀쌀맞고 말이 거칠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공감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공격해버려요.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 있고 행복할 때는 충분히 여 사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고 내가 배려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선택되어지면 안 되고 내 감정에 따라서 한 번은 공감했다가 한 번은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 그건 위험하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진심으로 공감하기보다도 때로는 강제적으로 공감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내가 공감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이기적인 나쁜 놈으로 볼 것 같으니까 너무 나도 모르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되면서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저 사람을 공감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거나 도와주지 못하며 서운해하고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공감을 받기 위해서 공감하는 척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구나. 저 역시도 그런 식으로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또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진짜 공감해 주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공감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자기에 대한 공감에 대한 이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실수를 해도 다 괜찮아. 다 잘했어. 그냥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이거는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자존감과 자기 공감의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나를 변명하고 위로하고 남 탓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I'm okay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를 비난이나 비판이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바라보고 허용하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자기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판이나 평가나 판단이나 질책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금만 잘하면 칭찬해주고 조금만 못하면 욕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조금 잘하면 이거에 따라서 엄청 칭찬해주고 조금 못하면 비난했을 때 이게 내 마음에 뿌리고 무의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좀 잘하고 그랬을 때는 칭찬해주면서 공감해주면 저 사람이 실수하거나 좀 못난 모습이 보이면 그때 질책하고 비난하고 학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조건화된 공감이다. 그래서 이 공감은 가짜 공감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되게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부드럽게 차분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이 행복해졌을 때 공감이라는 것도 나의 감정을 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내 음식을 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배고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음식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만이,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만이, 행복해야만이 저 사람한테 내 마음을 내어줄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프고 내가 불행하고 내 삶이 지옥인 상태에서 저 사람을 공감하려는 순간 나는 죽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거는 공감하면 할수록 삶이 파괴될 뿐이기 때문에 그런 공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지극정성으로 공감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존감은 낮아요. 그런데 공감 능력은 엄청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의 사람이 조금만 아파도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욕먹더라도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채빚을 땡겨서라도. 나는 지금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이 힘들다 그러니까 내 음식을 다 갖다 주는 정말로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감은 나쁜데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저 사람이 조금만 힘들어하면 내가 죽을 것처럼 고통을 받아서 내 모든 것을 갖다 퍼부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이젠 더 이상 공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자기의 이 좋은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내 자존감이 나쁜 상태에서는 절대 공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자신을 공감하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가 되니까 억지로 공감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 공감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좀 단단하게 채워지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공감을 하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서운해하지 않고 또 상처받지도 않는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공감해주고 나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허약하고 여리고 약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자존감이 낮고 기대심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을 공감해주고 나서 자기 마음으로 못 돌아와서 정신이 붕 떠버려서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에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니까 나도 그 고통을 느껴버린 거다.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 내가 약하다 보니까 저 사람의 감정에 빨려들어서 끌려다녀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경청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가 말할 때 진심으로 들어주면 그 말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이 배가 돼요. 그 슬픔이 더 쏟아져 나오면서 슬픔이 치유가 돼요. 외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진심으로 들어주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진심으로만 들어주면 게임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왠지 왕따 당할 것 같고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애정결핍이 있었으니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봤어요. 2번 말하고 8번을 듣고 항상 진심으로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랬구나. 그리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다 좋아하고 고민을 너에게 다 털어놓을 것이다. 그것을 중학교 때 읽고 정말로 친구 만났을 때 예전에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친구가 말하면 계속 그냥 진심으로 이렇게 리액션 하면서 들어주는 거. 아, 그랬어? 정말로? 너 그때 재밌었겠다.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엄마 아빠랑 너 어디 갔어? 너 행복했겠다. 이런 식으로 리액션하고 들어주고 질문을 해주니까 친구가 너무 신이 나서 30분, 1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딴 친구들이 야, 영구가 내가 재미있는 일 있었는데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 듣기만 해도 이거는 특별한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경청해주고 그렇게 들어만 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2번 듣고 8번을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조금 듣고 야 됐어. 야 네가 잘못했어. 야야 똑같은 소리 하지 마. 야 듣기 싫어. 내 말 들어봐. 내가 더 중요해. 야 이거 들어봐. 이런 식으로 친구의 말을, 직장 동료의 말을,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자식들의 말을 다 잘라버리고 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타고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존중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최소한 저 사람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말을 끝날 때까지는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충분히 들어줄 필요가 있잖아요. 물론 그게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자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저 사람의 말을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야 됐어. 야 듣기 싫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아들아. 네가 말 안 해도 어떻게 할지 다 알아. 네 거짓말 하는 거 알아. 너 또 핑계지.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자. 공부나 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그 사람을 잘라버린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말을 끝까지 해야만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만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이고 어떤 감정이고 어떤 의도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즐거웠구나. 이래서 슬펐구나.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한테 화를 냈구나. 남편이 그래서 신경질을 냈구나. 아내가 그래서 지금 울고 있구나. 그래서 가족들이 외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면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눈치를 봤구나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거나 끊거나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줍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새벽 2시, 3시까지 한 5시간, 6시간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지겨울 정도로. 저는 그러면 4시간, 5시간 동안 예예 이렇게 듣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럼 아버지는 제 말을 전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위축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이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말하면 듣지도 않고 잘라버리고 이 새끼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져버리고 화내고 욕해버리니까 전혀 아버지랑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제 엄마는 제가 반에서 꼴등을 해서 엄마 나 꼴등했어. 엄마 나 고등학교 때 나 지금 좀 맥주 한 잔 먹었어. 엄마 나 회사 때려칠게. 엄마 나 해병대 들어갈 거야. 엄마 나 이라크 갈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제가 끝까지 제 감정을 다 쏟을 때까지 제 엄마는 1시간이라도 그걸 계속 들어줘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정말로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로 탁월한 공감 능력자고 제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공감을 못하는 이기주의자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진심으로 공감해주면 저 사람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무엇이라도 꺼내고 믿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공감이 뛰어난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그런데 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고 그리고 저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아직 내 마음이 따뜻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노력과 훈련으로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 남편,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감이 돼요. 예전에는 내 아들의, 딸의 속을 몰랐는데 직장 부하의 속을 몰랐는데 왜 너는 나를 싫어해? 왜 나만 보면 긴장해? 왜 나를 어려워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끝까지 듣고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아들의 마음이 저랬구나. 그런데 내가 저 마음을 듣지 않았구나. 그냥 내가 말을 해버렸구나.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자르고 말하게 되면 이제 저 사람은 입을 닫게 되고 귀를 열게 돼요. 오히려 나한테 공감을 당하는 거죠. 그거는 학대라고 볼 수도 있고 괴롭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이 닫았고 귀가 닫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렸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한다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들어준다. 그리고 저 사람이 기쁜 얘기했을 때는 같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저 사람이 슬픈 얘기했을 때는 아, 괴로웠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줬어? 어떻게 했어? 라고 좋은 질문을 해주면 이 사람은 또 말을 연결해 간다. 그것만 잘해도 우리의 공감 능력은 엄청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이 말을 딱 끝까지 할 때까지만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은 엄청난 공감 능력이 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날 때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공감 능력이 훅 뛰어나니까 우리는 대화 중에 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 파악이 빨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다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은 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하고 허약한 상태에서 너무 들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고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사람은 일단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훈련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나 말투나 그 사람의 그 억양이나 그 특정한 그 사람의 그 제스처를 따라한다, 모방한다. 일종의 빙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동조화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저 사람이 나의 편이라는 무의식적인 공감, 뇌포가 생겨버려요. 제가 이거를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연습을 했어요. 저는 어린아이들을 그때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예를 들면 이게 왼팔을 올리면 저도 똑같이 왼팔을 올려요. 어린애가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전라도 사투리로 그래 불었어 그러면 저도 그래 불었어 이렇게 말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거울처럼 똑같이 해주게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는 행동을 저 사람이 똑같이 따라해주고 표현해주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을 마치 놀리기 위해서 원숭이 대하듯이 똑같이 해버리고 장난치는 거, 이거는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고 저 사람이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그걸 따라해주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저 사람이 나를 허용해주구나, 나를 인정해주구나, 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구나,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구나라고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공감해주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되는 빙의 기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의 정의 중에 하나 멋진 표현이 무엇이냐면 공감이라는 것은 내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걷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말투, 행동, 그 모든 것을 내가 따라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저 사람의 사투리를 내가 따라하게 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를 따라하게 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를 따라하게 되고 저 사람과 동일시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점점 저 사람하고 반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의도적인 훈련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의 말투, 행동, 제스처를 따라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갑자기 왼쪽 팔을 이렇게 괴면 나도 한 2초 있다가 같이 이렇게 팔을 괴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를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팔을 하자마자 이렇게 너무 똑같이 해버리면 의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저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나 억양이나 그런 것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최면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제 끌어당기게 하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일종의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성이 이성을 호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억양이나 이런 것보다도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이 보는 세상에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저 사람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게 되고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저 사람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서 뭐 퇴근하거나 이야기가 끝났으면 바로 자기 자신한테 또 들어와서 내 신발을 신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하면 너무 도움이 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좀 여러분 생뚱맞지 않나요? 이 공감하는 것과 아니 내가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왜 손해봐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진심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그냥 딱 자기가 동등해지려고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살아야만이 진짜 공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왠지 손해보고 판 것 같아.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좀 더 깎을 수 있었는데 손해보고 샀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부부지간에도 내가 더 손해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 상사는 내가 너 얼마나 부하직원이라고 배려해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감을 못해? 너는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고 부하직원은 아니 과장님은 이기적이에요. 정말로 제가 과장님을 위해서 일도 해주고 묵묵히 참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호부 갈등도 그런 거고 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더 나쁜 놈이다. 내가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영원히 공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돼요. 그런데 진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랑이 가득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들은 조금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식과의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뭐 저 사람한테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좀 배고프다는데 제가 이렇게 뭐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뭐 삶이라는 게 조금 손해보고 사는 거지 그것을 다 그냥 본전을 챙기려고 하면 서로 싸워야 되고 괴롭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좀 베풀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에서야 저 사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가격에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욕심이고 그거를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공감은 단순하게 그냥 1차원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 위로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진짜 한 인간으로서 성숙돼야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내가 저 사람한테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거나 화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몸이 좀 병들었으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 사람은 뭐 애정결핍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좀 인성이 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굳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거나 저 사람한테 뭔가를 빼앗으려고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사람들을 만날 때 편안하게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경청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사람을 경계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만으로 바라보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또 하는 말이 나를 사기치려고 할 거야. 저 사람이 웃는 모습은 가짜일 거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은 사악해. 성악설이야. 이런 식으로 항상 경계를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고립이 되고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지 못한다. 그러면 항상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사람을 경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 사람이 뭐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마음의 문을 좀 닫거나 거리를 두면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감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성찰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려고 하기보다도 좀 나보다 힘들고 약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내 것을 주었을 때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게 어찌 보면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인의 마음이고, 그런 것이 나를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를 공감해 주었을 때 온전한 소통이 되어 줄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